오늘 오후 평양으로 간 대북 특사단 단 한 차례 정도 김정은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늘이 될지, 오늘 저녁 만찬이 될지 아니면 내일 오찬 자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차장? 네, 맞습니다. 아직 청와대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에 청와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오늘 2시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제 특사단이 파견이 나갔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1시간 좀 지났으니까 1시간이면 비행 시간이 돼서 이제 평양 도착하니까 그렇죠. 이미 접견을 받아서 지금 이제 아마 만찬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은 이제 북한 고위단관이 만나서 아마 의견 나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공항에는 리성건 조평토 위원장이 나와서 맞이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안찬일 소장님. 일단 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고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저렇게 공식 일정을 북한이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미루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이제 김정일 정도만큼만 그동안 뭐 국제 외교 대남 분야의 활동 경력이 있으면 바로 이제 공개해도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특사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북한은 그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네. 또 최고 지도자의 어떤 동선이 공개되는 것도 불안하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 특사단의 비중은 높이 보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면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낮이 될지 이것은 철저히 베일에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기자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을 했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애매한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오늘 아니면 내일? 글쎄요, 오늘 만나는 것과 내일 만나는 것, 만나는 건 똑같은데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심기를 거스릴 만한 얘기들이 아하. 우리 대표단에서 나오게 되면 네. 그 담당자들이 전부 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회담을 해봐서 우리 대통령 친서 내용은 대충 뭐고 한국 측 의도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이 정도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도 되겠다라고 하면 일정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네.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혜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예를 들면은 이 고이즈미 총리가 네.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고이즈미 위원장의 그 총리의 그 최측근이 북한에 가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만 있다는 약속만 해주면 네.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데 조금 더 거기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임기 내내 정상회담 못하고 말아버렸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도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 위상이 떨어지니까 네. 최대한 우리 측의 파악을 우리 측 대표단의 내용을 의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네. 아마도 일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사실 김정은이 이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외교 스타일 그리고 이 협상 스타일이 베일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방 측 국가와 공식 어떤 그 외교 행위를 한 게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이제 김정은이 최고 사령관이 된 이후에 총 11번의 외빈을 접견을 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데니스 로드맨 그리고 이제 후지모토 겐지 이런 사적인 만남 한 4번 외에는 7번이 전부 다 중국, 쿠바,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특사만 이제 면담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특사단을 면담을 하게 된다면 이건 거의 뭐 정상국가 그리고 민주국가, 서방국가와는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 또 거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이 남북 간의 교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 본인도 사실은 좀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네. 또 그동안 만났던 그 어느 국가의 특사단보다 이 이후에 발생할 어떤 그 후속 보도라든지 네. 후속 관심이 가장 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 실제로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는 김홍걸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김정은이 어떤 점에서 만만치 않은 겁니까? 아까 김영걸 의장은 이제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은 김정일 추도식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거기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으로 이제 만났는데 만만치 않다. 이것은
상당히 볼 때는 이제 외모상으로는 애돼 보이는데 네. 그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 대단히 그 배짱이 있어 보이더라. 네. 이것은 결국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그 당시 여러 외빈들 앞에서 야, 아버지도 돌아갔고 이제 내가 북한을 이끌고 가야 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물론 약간 애써 표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외빈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은 평소 그런 나름대로의 포스를 지니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대북 특사단 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야 할 아주 엄중하고 중대한 임무를 띠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내밀 카드가 어떤 것들인지 살짝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 내밀 카드 첫 번째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친서 내용에 따른 김정은의 선택 어떤 카드를 내밀까요? 자, 이산가족 상봉 또는 군사 당국 회담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내밀면 일단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내용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껄끄러워할 수 있는, 즉 쉽게 말해서 남한은 좋아하지만 미국이 싫어할 만한 이런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 즉 한미 동맹 균열을 좀 노리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신 대표님? 이런 카드의 가능성. 그래서 좀 김정은도 딜레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정부, 즉 우리 특사단만 본다면 이산가족 상봉, 군사당국 회담 그러면은 이제 대단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 방북이 상사되는 기본은 이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우리가 중매자로서의 어떤 그 특사단인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미국에 대한 뭔가의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은 원하는 것이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네들은 또 비핵화를 내줄 수 없다는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던지기는 힘들고 미국이 뭔가 매력적인데 자기네들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그래서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이라든지 이 정도를 일단 제의해보고 반응을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대통령 친서에는 분명히 비핵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데 하는데 아마도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북미 회담에 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비핵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돌려서 말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요구할 거는 몇 개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이 북한에 응유된 분이 한 4분 이상 있습니다. 네. 그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석방 조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북미 회담이 개최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고 네. 지난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초청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비핵화 문제 진전이 있으면 우리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과거에는 이게 남북 경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네. 한반도 경제지도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고 그런데 네. 북한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신서에 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정은이 내밀 수 있는 첫 번째 카드 이산가족 상봉 또는 군사당국 회담. 우리 정부는 반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조건일 것입니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대화의 조건은 비핵화다라는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특사단이 이 비핵화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김정은은 이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찬일 소장님?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반응을 할까요? 분명히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워낙 이 김여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친서도 전달하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도 초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남북 간에 잘 되는 선결 조건이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진행되는 걸 이번 카드로 들고 갔기 때문에 김정은도 마냥 비핵화를 밀어내면서 무슨 우리 대표단을 만나 악수하고 하는 건 아하.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단계냐가 문제이죠. 모라토리움 정도냐, 동결이냐, 뭐 협상이냐 이런 단계만 높이만 그 레벨을 말할 뿐이지 분명히 비핵화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대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특사가 지금 우리 대표단이 지금 정부의 위임을 받고 가지만 또 야당이나 우리 국민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한테서 그걸 듣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이게 특사단에 대한 비난이 높기 때문에 김정은도 거기에 대한 뭔가 선물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핵화에 대해서 과연 우리 특사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만남의 시기를 밝히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용 실장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전하고 오겠다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반드시 전하겠죠. 그렇죠. 오늘 만찬에서 얘기할 테고 또 친서에도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테고 할 테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비핵화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러면 미국도 우리의 특사를 보내다오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다시 한번 공을 던질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남북한 간의 실무회담을 개최할 경우는 분명히 친서에 담긴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만약에 친서에 김정은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친선단을 못하게 하고 면담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현재 뭐 김영철 위원장이라든가 조평동 부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리성건하고 이렇게 다자회담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 내용을 실무진들이 미리 열어보고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친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게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북한 시스템 상에서는 친서를 먼저 보좌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전달이 안 된 친서를 네, 미리 보장- 점검을 해볼 국가 가능성이 수반이 예. 김영남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국가 수반이 외교 문서를 아하.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친서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돌려보거나 친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걸 돌려보거나 이런 과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네. 북한이라면 북한의 특성상 혹시나 친서 내용을 다른 사람은 안 본다 하더라도 네. 김영남이 보자 그러든가 아니면 김영철이가 보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모습을 2주 동안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정은 뭐를 하고 있을까라고 예측을 해봤었을 때 안철수 소장님이 재밌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마 남북 정상회담 또는 이 특사단 방문을 대비해서 외교 수업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도 외교 수업을 받고 있을까요? 이번 특사단을 만나서 무언가 친서 전달 과정에서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겠죠? 어제부로 아마 학습은 끝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부터 이제 만찬 준비에 들어갔을 네. 텐데 어쨌든 저 사람은 집권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위에서 누구든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만 들어왔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아마 우리 대한민국 특사한테 처음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핵화를 요구할 때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이제 외교 교사가 있었겠죠. 교사들이요. 예, 예. 자, 김정은을 그러면 가르치는 교사들은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명으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이수영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아.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에 유학할 10대부터 그 스위스 대사를 하면서 이철 대사라고 이철 이름을 쓰면서 저 이수영 부위원장 말입니다. 네. 쭉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거의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저분을 뭐 대사님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김정은, 김정철 이런 사람들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리수용 부위원장을요.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친밀 관계, 패밀리 관계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가르칠 수 있고 또 이용호 외무상 역시 아버지 이제 이재강 노동당 제1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김정일과 같이 그 또 자손 세대 또 대를 이어서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니까 이용호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여러 지금 강석주 전 외무성 제1부상 밑에서 미국 통으로 커왔기 때문에 미국 정책, 북한이 대미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충분히 김정은에게 외교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김정은의 사실상 외교 무대 데뷔전을 코칭하고 가르치고 있을 외교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김창선 서기실장에 관한 얘기는 지금 6시 정각에 시작하는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준비가 됐나요? 아직 준비가 연결이 안 된 모양인데요. 연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청와대 입장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얘기 진행을 할까요? 김창선 서기실장. 자, 리수용과 리용호 같은 경우는 사실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낯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가 됩니다만 김창선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김창선 역시 이제 배고 탱크 사단장 유경수의 이제 사위로서 일찍이 김정일 때부터 그 서기실에서 집안일을 돌봐주는 집사를 했고 이번에 바로 김여정을 메시고 내려온 말하자면 그 서기실장 중에 서기실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 사람이 그 친서가 들은 가방을 들고 왔고 네, 김여정이 대북 특사단의 방북 활동 그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수석 특사가 이끄는 대북 특사단 일행은 오늘 오후 2시 50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비행기 기내에서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나와 특사단을 맞이하였습니다. 특사단 일행과 리선권 위원장, 명경일 부부장 등은 순안공항 귀빈실에서 10분간 환담을 나눈 뒤 3시 40분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해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어 3시 40분부터 15분간 방북 일정을 놓고 양쪽이 협의를 한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과 만찬을 지금 이 시각 오후 6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고로 대표단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는 평양 대동강변의 고급 휴양시설로 북쪽의 영접 인사 면면이나 경호, 숙소 준비 상황 등으로 볼 때 북쪽이 남쪽 대표단 환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사단이 전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자, 질의응 시간은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의외의 상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을 언제 맞이할지 이 여부였는데 내일 오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당장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잠깐 나눴던 뭔가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김정은이 판단하겠다라는 그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닙니까? 벌써 결정이 된 거죠. 벌써 이제 많은 얘기를 듣고 네. 만찬을 자기가 주재하겠다 이게 네. 되는 겁니다. 원래 만찬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일 잘해야 김영남 최고위원회 그렇죠. 상임위원장이 주최라든가 아니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김영철이 왔을 때 만찬도 우리 조명균 통일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상호지에 따르면 아마도 김영철 통전부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네. 김정은이 갑자기 만찬을 주최했다는 얘기는 네. 뭔가 상당히 기분이 좋고 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요청할 게 굉장히 많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청할 게 많아 보인다. 그리고 무언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즉각 만찬을 주재를 김정은이 했다. 지금 잠깐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안찬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만찬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미 이제 김여정, 김영철을 통해서 모든 보고를 다 받은 상태고 학습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남한이 들고 올 보따리를 북한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대응만 하는데 대응이 좀 연습이 잘 됐고 그래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술이 좀 세다고 그 후지모토 겐지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많이 마실 때는 와인 12병도 마신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네. 역시 좀 호방한 배짱 있게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또 술도 한 잔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리드해 가지고 네. 어떤 어드밴티지를 장악하겠다 이런 이제 그 전략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오늘 저녁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측에서 굉장히 환대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파격적인 제안과 인물들을 보내왔던 그런 현상들과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신 대표님? 이제 우리가 오찬, 조찬, 만찬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이제 사실은 이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만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된 대접을 하려면 사실은 만찬을 해야 되죠. 네. 오찬에 우리 많이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최고의 대접을 하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제는 그동안 우리 이 토론의 전제는 그 가서 우리가 까놓을 어떤 그 조건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전제였는데 사실은 이미 막후에서 협상이 다 진행이 돼서 이 정도 안을 가지고 가서 네. 요식 행위를 지금 한번 하자라는 네. 그런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요식행위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미국 전 세계에 무언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의도겠죠? 거기에는 비핵화가 논의가 됐는지 여부가 제일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요식 행위가 굉장히 이제 성대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도 내일 오전에 또는 뭐 오늘 밤늦게라도 굉장히 좀 큰 어떤 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반응이라고 한다면 비핵화와 관련된 김정은의 전향적인 결정이 포함된 어떤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재명 차장, 이번 특사단이 그 정도의 성과를 단 하루 만에 얻어낸다면 굉장한 이 결과를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시간을 끌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만찬하는 거 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분명히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 그리고 반드시 전하고 오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합의 내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향적인 의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분명하게 듭니다. 뒤집어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미국이 워낙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고 뭐 계속 전면적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뭐 협상력을 높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도 역설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상황 특사단이 북한에 가기 전까지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짚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중매하는 중매자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대북 특사단이 가서 이후부터는 중매자의 역할이 아니라 당사자, 지금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는 당사자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김정은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만찬, 우리가 당사자로서 어떤 요구사항 확실하게 다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분위기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뭐 가장 큰 당사자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하냐면 핵무기 없는 나라는 핵무기 가진 나라에 대해서 비핵화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핵화를 주장을 해도 북한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주장을 하겠죠. 우리 입장을 전개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지 당신들하고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딱 그어버릴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할 얘기는 그럼 좋다. 현재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 따라갔기 때문에 당신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미국에 우리가 전달을 미국에 해라. 전달할 것이니까 아하.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만찬을 하면서 네. 하는 말들도 전부 다 한국 정부보다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많은 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아마도 비핵화 소리는 절대 할 가능성이 없고 네. 아마도 도발 중지 정도는 네. 현재 만약에 한미연합군이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거 안 할 수 있다. 네. 라고 이 정도.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당신들이 뭐 보상을 좀 해주면 핵동결까지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할지 모르지만 네. 비핵화 얘기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향적인 의견 또는 제안을 김정은이 오늘 만찬 자리에서 지금 현재 만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과연 이 내용을 미국 정부가 들었을 때 충분히 만족스럽게 느끼겠느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북 특사단이 가서 예상과는 다르게 더 빠른 시간에 만찬을 하고 김정은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자,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고봉산 초대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안찬일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고급스러운 휴양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뭐 백화원 영빈관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고,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 저 소은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다 잡았는데, 네. 뭔가 이번에 오는 손님을 좀 새롭고 깨끗한 시설에서 모시겠다. 그래서 아마
고방산 휴양소로 모신 문화인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외국의 뭐 원수급은 아니래도 그 밑에 사람들을 모시는 새로운 시설, 현대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로 안내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특사단이 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백화원에서 묵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고봉산 휴게소, 고방산 휴양소 네. 시청자 여러분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안 소장님은 굉장히 초호화스러운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물론 최진실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일단은 격을 떨어뜨린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백화원 초대소에 갔었어야 정상급 그 예우를 받는데 정상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외무성 산하에 그 외빈을 접견하는 고방선 고방산 휴양소로 이렇게 숙소를 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격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 고방산 휴양소에서 진행 중인 김정은 주재 만찬 소식. 글쎄요, 지금 더 이상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순위 내용과 함께 계속 이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위 내용,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3위 내용 확인해 보시죠.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아마 우리 대한민국 특사한테 처음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핵화를 요구할 때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이제 외교 교사가 있었겠죠. 교사들이요? 예. 자, 김정은을 그러면 가르치는 교사들은 누구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명으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이수영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에 유학할 10대부터 그 스위스 대사를 하면서 이철 대사라고 이철 이름을 쓰면서 저 이수영 부위원장 말입니다. 네. 쭉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거의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저분을 뭐 대사님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김정은, 김정철 이런 사람들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리수용 부위원장을요?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친밀 관계, 패밀리 관계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가르칠 수 있고 또 이용호 외무상 역시 아버지 이제 이재강 노동당 제1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김정일과 같이 그 또 자손 세대 또 대를 이어서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니까 이용호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여러 지금 강석주 전 외무성 제1부상 밑에서 미국 통으로 커왔기 때문에 미국 정책, 북한이 대미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김정은에게 외교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김정은의 사실상 외교 무대 데뷔전을 코칭하고 가르치고 있을 외교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김창선 서기실장에 관한 얘기는 지금 6시 정각에 시작하는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준비가 됐나요? 아직 준비가 연결이 안 된 모양인데요. 연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청와대 입장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얘기 진행을 할까요? 김창선 서기실장. 자, 리수용과 리용호 같은 경우는 사실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낯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가 됩니다만 김창선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김창선 역시 이제 그 배고 탱크 사단장 유경수의 이제 사위로서 일찍이 김정일 때부터 그 서기실에서 집안일을 돌봐주는 집사를 했고 이번에 바로 김여정을 메시고 내려온 말하자면 그 서기실장 중에 서기실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 사람이 그 친서가 들은 가방을 들고 왔고 김여정이 대북 특사단의 방북 활동 그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수석 특사가 이끄는 대북 특사단 일행은 오늘 오후 2시 50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비행기 기내에서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나와 특사단을 맞이하였습니다. 특사단 일행과 리선권 위원장, 명경일 부부장 등은 순안공항 귀빈실에서 10분간 환담을 나눈 뒤 3시 40분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해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어 3시 40분부터 15분간 방북 일정을 놓고 양쪽이 협의를 한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과 만찬을 지금 이 시각 오후 6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고로 대표단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는 평양 대동강변의 고급 휴양시설로 북쪽의 영접 인사 면면이나 경호, 숙소 준비 상황 등으로 볼 때 북쪽이 남쪽 대표단 환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사단이 전해왔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그 어느 국가의 특사단보다 이 이후에 발생할 어떤 그 후속 보도라든지 네. 후속 관심이 가장 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 실제로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는 김홍걸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김정은이 어떤 점에서 만만치 않은 겁니까? 아까 김영걸 의장은 이제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은 김정일 추도식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거기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으로 이제 만났는데 만만치 않다. 이것은 상당히 볼 때는 이제 외모상으로는 애돼 보이는데 네. 그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 대단히 그 배짱이 있어 보이더라. 네. 이것은 결국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그 당시 여러 외빈들 앞에서 아버지도 돌아갔고 이제 내가 북한을 이끌고 가야 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물론 약간 애써 표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외빈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은 평소 그런 나름대로의 포스를 지니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대북 특사단 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야 할 아주 엄중하고 중대한 임무를 띠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내밀 카드가 어떤 것들인지 살짝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 내밀 카드 첫 번째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친서 내용에 따른 김정은의 선택 어떤 카드를 내밀까요? 자, 이산가족 상봉 또는 군사 당국 회담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내밀면 일단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내용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껄끄러워할 수 있는, 즉 쉽게 말해서 남한은 좋아하지만 미국이 싫어할 만한 이런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 즉 한미 동맹 균열을 좀 노리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신 대표님? 이런 카드의 가능성. 그래서 좀 김정은도 딜레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정부, 즉 우리 특사단만 본다면 이산가족 상봉, 군사당국 회담 그러면은 이제 대단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 방북이 상사되는 기본은 이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우리가 중매자로서의 어떤 그 특사단인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미국에 대한 뭔가의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은 원하는 것이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네들은 또 비핵화를 내줄 수 없다는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던지기는 힘들고 미국이 뭔가 매력적인데 자기네들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그래서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이라든지 이 정도를 일단 제의해보고 반응을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대통령 친서에는 분명히 비핵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데 하는데 아마도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북미 회담에 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비핵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돌려서 말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요구할 거는 몇 개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이 북한에 응유된 분이 한 4분 이상 있습니다. 네. 그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석방 조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북미 회담이 개최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고 네. 지난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비핵화 문제 진전이 있으면 우리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과거에는 이게 남북 경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네. 한반도 경제지도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고 그런데 네. 북한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신서에 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정은이 내밀 수 있는 첫 번째 카드 이산가족 상봉 또는 군사당국 회담. 우리 정부는 반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조건일 것입니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대화의 조건은 비핵화다라는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특사단이 이 비핵화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김정은은
이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찬일 소장님.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반응을 할까요? 분명히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워낙 이 김여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친서도 전달하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도 초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남북 간에 잘 되는 선결 조건이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진행되는 걸 이번 카드로 들고 갔기 때문에 김정은도 마냥 비핵화를 밀어내면서 무슨 우리 대표단을 만나 악수하고 하는 건 아하.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단계냐가 문제이죠. 모라토리움 정도냐, 동결이냐, 뭐 협상이냐 이런 단계만 높이만 그 레벨을 말할 뿐이지 분명히 비핵화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대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특사가 지금 우리 대표단이 지금 정부의 위임을 받고 가지만 또 야당이나 우리 국민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한테서 그걸 듣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이게 특사단에 대한 비난이 높기 때문에 김정은도 거기에 대한 뭔가 선물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핵화에 대해서 과연 우리 특사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만남의 시기를 밝히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용 실장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전하고 오겠다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반드시 전하겠죠. 그렇죠. 오늘 만찬에서 얘기할 테고 또 친서에도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테고 할 테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비핵화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러면 미국도 우리의 특사를 보내다오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다시 한번 공을 던질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남북한 간의 실무회담을 개최할 경우는 분명히 친서에 담긴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만약에 친서에 김정은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친서 전달을 못하게 하고 면담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현재 뭐 김영철 위원장이라든가 조평동 부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리성건하고 이렇게 다자회담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 내용을 실무진들이 미리 열어보고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친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게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북한 시스템 상에서는 친서를 먼저 보좌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전달이 안 된 친서를 네, 미리 보장- 점검을 해볼 국가 가능성이 수반이 예. 김영남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국가 수반이 외교 문서를 아하.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친서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돌려보거나 친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걸 돌려보거나 이런 과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네. 북한이라면 북한체의 특성상 혹시나 친서 내용을 다른 사람은 안 본다 하더라도 네. 김영남이 보자 그러든가 아니면 김영철이가 보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모습을 2주 동안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정은 뭐를 하고 있을까라고 예측을 해봤었을 때 안철수 소장님이 재밌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마 남북 정상회담 또는 이 특사단 방문을 대비해서 외교 수업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도 외교 수업을 받고 있을까요? 이번 특사단을 만나서 무언가 친서 전달 과정에서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겠죠? 어제부로 아마 학습은 끝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만찬 준비에 들어갔을 네. 텐데 어쨌든 저 사람은 집권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위에서 누구든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만 들어왔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오늘 오후 평양으로 간 대북 특사단 단 한 차례 정도 김정은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늘이 될지, 오늘 저녁 만찬이 될지 아니면 내일 오찬 자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차장? 네, 맞습니다. 아직 청와대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에 청와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오늘 2시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제 특사단이 파견이 나갔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1시간 좀 지났으니까 1시간이면 비행 시간이 돼서 이제 평양 도착하니까 그렇죠. 이미 접견을 받아서 지금 이제 아마 만찬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은 이제 북한 고위단관이 만나서 아마 의견 나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공항에는 리성건 조평토 위원장이 나와서 맞이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안철수 소장님. 일단 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고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저렇게 공식 일정을 북한이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미루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이제 김정일 정도만큼만 그동안 뭐 국제 외교 대남 분야의 활동 경력이 있으면 바로 이제 공개해도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특사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북한은 그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네. 또 최고 지도자의 어떤 동선이 공개되는 것도 불안하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 특사단의 비중은 높이 보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면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낮이 될지 이것은 철저히 베일에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기자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을 했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애매한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오늘 아니면 내일? 글쎄요, 오늘 만나는 것과 내일 만나는 것, 만나는 건 똑같은데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심기를 거스릴 만한 얘기들이 아하. 우리 대표단에서 나오게 되면 네. 그 담당자들이 전부 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회담을 해봐서 우리 대통령 친서 내용은 대충 뭐고 한국 측 의도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이 정도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도 되겠다라고 하면 일정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네.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혜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예를 들면은 이 고이즈미 총리가 네.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고이즈미 위원장의 그 총리의 그 최측근이 북한에 가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만 있다는 약속만 해주면 네.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데 그 조금 더 거기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임기 내내 정상회담 못하고 말아버렸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도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 위상이 떨어지니까 네. 최대한 우리 측의 파악을 우리 측 그 대표단의 내용을 의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네. 아마도 일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사실 김정은이 이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외교 스타일 그리고 이 협상 스타일이 베일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방 측 국가와 공식 어떤 그 외교 행위를 한 게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이제 김정은이 최고 사령관이 된 이후에 총 11번의 외빈을 접견을 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데니스 로드맨 그리고 이제 후지모토 겐지 이런 사적인 만남 한 4번 외에는 7번이 전부 다 중국, 쿠바,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특사만 이제 면담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특사단을 면담을 하게 된다면 이건 거의 뭐 정상국가 그리고 민주국가, 서방국가와는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 또 거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이 남북 간의 교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 본인도 사실은 좀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네. 또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자, 질의응 시간은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의외의 상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을 언제 맞이할지 이 여부였는데 내일 오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당장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잠깐 나눴던 뭔가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김정은이 판단하겠다라는 그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닙니까? 벌써 결정이 된 거죠. 벌써 이제 많은 얘기를 듣고 네. 만찬을 자기가 주재하겠다 이게 네. 되는 겁니다. 원래 만찬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일 잘해야 김영남 최고위원회 그렇죠. 상임위원장이 주최라든가 아니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김영철이 왔을 때 만찬도 우리 조명균 통일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상호지에 따르면 아마도 김영철 통전부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네. 김정은이 갑자기 만찬을 주최했다는 얘기는 네. 뭔가 상당히 기분이 좋고 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요청할 게 굉장히 많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청할 게 많아 보인다. 그리고 무언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즉각 만찬을 주재를 김정은이 했다. 지금 잠깐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안찬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만찬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미 이제 김여정, 김영철을 통해서 모든 보고를 다 받은 상태고 학습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남한이 들고 올 보따리를 북한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대응만 하는데 대응이 좀 연습이 잘 됐고 그래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술이 좀 세다고 후지모토 겐지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많이 마실 땐 와인 12병도 마신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네. 역시 좀 호방한 배짱 있게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또 술도 한 잔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리드해 가지고 네. 어떤 어드밴티지를 장악하겠다. 이런 이제 그 전략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오늘 저녁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측에서 굉장히 환대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파격적인 제안과 인물들을 보내왔던 그런 현상들과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신 대표님? 이제 우리가 오찬, 조찬, 만찬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이제 사실은 이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만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된 대접을 하려면 사실은 만찬을 해야 되죠. 네. 오찬에 우리 많이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최고의 대접을 하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제는 그동안 우리 이 토론의 전제는 그 가서 우리가 까놓을 어떤 그 조건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전제였는데 사실은 이미 막후에서 협상이 다 진행이 돼서 이 정도 안을 가지고 가서 네. 요식 행위를 지금 한번 하자라는 네. 그런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요식행위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미국 전 세계의 무언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의도겠죠? 거기에는 비핵화가 논의가 됐는지 여부가 제일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요식 행위가 굉장히 이제 성대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도 내일 오전에 또는 뭐 오늘 밤늦게라도 굉장히 좀 큰 어떤 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반응이라고 한다면 비핵화와 관련된 김정은의 전향적인 결정이 포함된 어떤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재명 차장, 이번 특사단이 그 정도의 성과를 단 하루 만에 얻어낸다면 굉장한 이 결과를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시간을 끌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만찬하는 거 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분명히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